새천년을 맞이하여 윙키소프트와 결별하고 반프레스토가 직접 개발팀을 꾸려서 제작한 슈퍼로봇 대전 알파 시리즈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서서 게임의 발매가 메카닉물을 좋아하는 게임 팬들의 축제로 이어질 만큼 일본의 사회적 현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프랜차이즈는 SRPG라는 장르를 넘어서 메카닉 관련 상품의 흥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광고판으로 부상하게 되죠. 그러나 한번 시작된 이야기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법. 슈퍼로봇 대전 알파 시리즈는 네 번째 이야기와 함께 드디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명작 게임은 슈퍼로봇 대전 알파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었던 제3차 슈퍼로봇 대전 알파 종원의 은하로입니다. 3차 알파는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타이틀답게 단순 기체 참전만 계산한다면 무려 37개 타이틀이 참전한 역대 최대 볼륨의 슈퍼로봇 대전입니다. 2015년에 발매된 1000억 편 외에는 아직도 이 수치를 넘어섰던 작품이 없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여러분께서도 실감하시겠죠. 1980년대에서 90년대의 인기작들뿐 아니라 2000년대 초반을 휩쓸었던 신작까지 몽땅 참전했던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작품들이 참전했던 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게임이었고 실제로 역대 슈퍼로봇 대전 중에서도 손꼽히는 히트작이었죠. 이 게임의 상업적 성공은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황금기를 열었던 알파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3차 알파를 대표하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플레이스테이션2의 한계에 도전하는 듯한 압도적인 참전작들의 연출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면 도트가 엄청 튀는 그래픽 때문에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 게임이 제작된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CRT-TV에 특화된 연출을 현재 OLED나 LCD 화면으로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가 워낙 매니아들이 많은 게임이다 보니 현재는 그래픽을 HD 리마스터 수준으로 일신하는 패치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약간 과장을 더해서 말하자면 CRT-TV로 이 게임을 실행시켜보면 이런 패치가 적용된 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픽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작인 2차 알파도 연출면에서는 엄청나다고 극찬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층 더 발전했으니 당시의 게이머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당시에 이런 연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을 갈아 넣는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는데 무려 2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닛들의 연출을 이 정도로 강화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작인 2차 알파에 등장했던 유닛들은 대부분 이 수혜를 받지 못했고 기체 간의 연출 수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었죠. 최근 10년간 발매되는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가 지적받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연출의 품질 하락 및 기체별 편차, 그리고 같은 연출이 계속 사용되는 재탕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3차 알파부터였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출 파트가 오히려 시리즈의 인기 하락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스템적으로는 전작인 2차 알파의 육성 및 소대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덕분에 장점과 단점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먼저 장점을 꼽아보자면 소대 시스템 덕에 게임 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캐릭터와 유닛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의 특성상 유닛과 파일럿의 능력으로 1군과 2군이 나뉘게 되고 예전에는 2군급 캐릭터들을 활용할 길이 아예 없었죠. 물론 이런 캐릭터나 기체들을 사용해서 엔딩을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효율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써야 해? 라는 느낌이고요. 그러나 소대 시스템의 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캐릭터와 유닛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신만의 소대를 짜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능력치 육성 및 스킬 코디네이트 시스템 역시 이러한 게임의 특성에 박차를 가하는데 초기 능력치와 특수 기능이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들여 육성을 하면 이런 차이가 상쇄되며 준 1군급 파일럿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자유도를 부여하게 되니까요. 당연하지만 단점도 거의 그대로 승계해서 이렇게 육성된 캐릭터들은 거의 다 비슷한 스킬을 달게 되니 필연적으로 몰개성해지며 최종적으로 배우는 정신 커맨드와 탑승할 수 있는 유닛의 종류로 캐릭터의 강함이 정해지는 또 다른 격차를 낳게 됩니다. 2차 알파에서 지적받았던 소대 구성에 들어가는 시간 요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대 구성을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거나 자동으로 소대를 구성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었지만 잦은 분기를 채택한 시나리오 구성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죠. 덕분에 이 소대 시스템은 즐기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극렬하게 갈리는 시스템으로 인식되었고, 반프레스토가 후속작들에서 트윈 배틀 시스템이나 트라이 배틀 시스템 같은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개발되는 판권작 슈퍼로봇 대전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대부분 폐지하는 것을 보면 이 시기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도입된 편대 시스템이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팬들에게는 결코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3차 알파의 시스템 역시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고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고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서 가장 큰 불만을 꼽자면 질이 멸렬하고 엉성하게 짜여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작인 2차 알파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각기 다른 4명의 매력적인 주인공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진행되죠. 약간 아쉬운 점은 전작에서는 각 주인공별로 완전히 별개의 시나리오가 20개씩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세세하게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수많은 참전작들이 등장하면서 각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했다는 점에 더해서 3차 알파의 시나리오 구성이 개발 막바지까지 여러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했다는 점 때문이겠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3차 알파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지극히 낮다는 점인데, 사실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이 원래 시나리오를 보려고 하는 게임이 아닌데다가 과거작들도 그렇게 시나리오가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알파의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이유는 3차 알파의 전체 시나리오에서 큰 줄기를 차지하는 것은 신참전작인 이데온과 건담 시드, 마크로스 7과 오리지널 스토리인데, 이 게임의 분기는 거의 다 이 작품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3차 알파는 전체 시나리오의 3분의 1이 분기로 나뉘어 있는 게임이고, 각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스토리 파트를 이 분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 내에 숨겨진 기체도 많은데, 이런 기체들을 얻는 조건이 특정 루트를 따라가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루트를 정하면 계속 그 루트를 따라가게 되는데, 덕분에 반대쪽 루트의 스토리는 2회차를 플레이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플레이어가 반대쪽 루트를 경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스토리의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한 채로 그 뒤에 이어지는 공통 루트에서 이어지는 스토리를 계속해서 플레이하게 되고, 덕분에 플레이어가 스토리를 전혀 따라갈 수가 없게 되죠. 심지어 사전 정보나 지식 없이 같은 루트로 진행하지조차 못했다면 시나리오 파트에서 얘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후에는 시나리오 파트가 그냥 자기들끼리 아는 이야기를 신나게 떠드는, 시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고요.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 특성상 원작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플레이하게 되는데, 이걸 완벽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게임의 시나리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회차 혹은 3회차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게임에 들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게임은 한 스테이지가 2개의 파트로 쪼개진 구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스테이지 하나당 1시간은 우습고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죠. 엔딩을 보기 위한 시나리오는 총 60개니 2회차라면 120개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하고 대략 180시간을 게임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게임의 주인공이 넷이나 있으니 당연히 4회차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문 편이며 대체로 1회차나 2회차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태반이며, 이 게임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은 1회차도 다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당시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기에 그 소문을 듣고 이 게임으로 슈퍼로봇 대전에 입문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늘어지고 엉성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게임이 역대급의 상업적 성공을 거둔 뒤 이어지는 시리즈들의 판매량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한 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는 말이죠. 제가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시리즈에 상당한 애착이 있고 기대치도 높은 만큼 이 게임에 대해서 엄청난 호평을 늘어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으로서의 완성도와 상업적 성공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3차 알파는 꽤나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을 갈아 넣어서 구현해낸 탈 플레이스테이션 2급의 수준 높은 연출은 그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알파 시리즈가 상업적으로나 게임성으로나 전혀 없던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런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임이었기에 이 게임의 부족한 부분이 그만큼 아쉬웠다는 것일 뿐이지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으로서의 완성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전작에서 웬만한 참전작들의 스토리들이 다 마무리되었으니 남아있는 게 신규 참전작들의 스토리 전개와 대규모 전투뿐이었고 그로 인해 일부 참전작들의 매력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는 거지.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이 게임의 단점은 고작 그 정도뿐이라는 이야기니까요. 원래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은 다양한 인기 애니메이션의 메카닉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는 유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흥미롭고 재밌게 지켜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죠. 시나리오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파트를 아무 생각 없이 날려버리고 유닛과 캐릭터의 육성에만 집중하면 또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메카닉을 육성해서 그들이 활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재밌으면 충분하고 그게 바로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의 매력이자 다른 게임들과 구분되는 확실한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록 시대를 초월한 명작 중 하나로 칭송받는 그런 게임은 아니지만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방향성에 충실했던 게임이었기에 슈퍼로봇 대전을 좋아하는 당신에게는 충분히 명작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명작 게임 리뷰 제3차 슈퍼로봇 대전 알파 종원의 은하로였습니다.